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탁스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어요. 이 디탁스는 바로 해독인데요. 윤선미 강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뵈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치유의 손길을 건네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뵐 때 참으로 존경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하는 이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주님 앞에 쓰여지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히포크라테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분은 의사이셨으면서도 이러한 약으로 치료하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푸드, 얼브, 음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어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You are what you eat. 지금 당신은 바로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명언이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지키라고 하신 그러한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먹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실천할 때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자아를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디탁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디탁스는 이 D는 제거예요. 그리고 탁스는 탁신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독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디탁스는 또 이 디탁시피케이션, 이 낱말의 준말로 써서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탁스 합니다. 이거는 바로 해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독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금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와이프님께서도 우리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게 되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삼식을 한다 그러면 이 삼식을 이식으로 줄이고 일식으로 줄일 때 이 음식과 음식을 먹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토파지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을 이 제거하는 그러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을 많이 뺄 수 있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또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목욕을 할 수가 있죠. 또 찜질. 이제 저는 환자들이 오시면 이제 열 치료라든지 하포멘테이션이라든지 이제 족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빼줌으로써 이 독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독이란 무엇일까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고요. 이제 독이 쌓여서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독은 적게 먹고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들을 분해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독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독 디탁스는 또한 천연 치료의 방법이면서도 병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이란 무엇일까요? 이 독이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인체 세포에 이 변형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세포도 파괴시키고 또 혈액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과 또 세포 재생을 막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과 대사의 장애를 모두 막게 되겠죠. 그러한 물질을 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독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의 대사 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북쪽으로 또 여러 곳에서 스노우 스톰이 오고 한파가 오는 바람에 또 한 2, 30명이 돌아가셨더라. 이 저체온증이 되면 이 대사 순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또 너무 폭염일 때도 너무 이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폭염 살인이라는 뉴스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우리 집안에 곰팡이도 끼게 되고 또 우리 몸에 땀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습진, 아토피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되고 너무 또 이 건조하게 되면 또 기관지가 드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 습도로 인해서 습도가 작고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잘못 먹은 그런 곰팡이 식품들로 인해서 복통도 일어날 수 있고요. 산도가 높은 pH가 1, 2, 3, 4, 5, 6 이렇게 14까지 있는데 7 이하는 산성이에요. 그리고 7 이상은 알칼리성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들을 뭐 치즈라든지 온갖 이런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즐길 때는 우리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이제 산혈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많은 또 질병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질 부족. 이제 우리 몸에는요, 이 물질 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체에 일어나는 모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못 우리가 섭취하고 또 됨으로써 우리 몸 안에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스턴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너무 잘 알죠. 이제 트랜스 지방으로 튀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미원이라든지 또 온갖 그러한 것들로 이제 맛있게 하느라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제 자꾸 독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점 식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아마 설탕이라든지 식초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거 아마 쓰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또 청량 음료들,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레몬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사과로 만드는 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 화학 제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 이제 독이 쌓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페트병의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트병, 이 플라스틱에서도 많은 오염 물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주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추럴 주스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이런 합성 물질,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타틴 등 우리들이 몸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약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독으로 나가요. 일시적인 또 편안함은 주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비닐랩과 플라스틱에 담은 음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흰 밀가루 음식,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튀긴 음식,
또 그다음에 이렇게 단 음식,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많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에 이 모든 뭐 딸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런 색깔들이 실제 음식이 아니에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러한 음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설탕, 또 여러 가지 감미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미세먼지,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부터 오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자동차 배기가스, 또 이런 방향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죠? 뭐 탈취제, 방향제, 합성세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독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런 화장품들, 내추럴 화장품으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자니까 쓰려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독으로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우리들이 먹고 쓰고 하는 생필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픔으로 또 마음에 또 그러한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양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부가 관계가 좋아서 함께 즐겁게 운동할 때 얼마나 엔돌핀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아무리 잘 먹어도 몸 안에서 형성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까지 마르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매일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정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의 독소 검진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가 무겁다. 많이 자도 피곤하다. 아우, 이렇게 어깨가 결리지. 아우, 좀 몸이 시푸퉁하고 이렇게 변비가 있어서 좀 때가 나와 있다. 이럴 때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비가 있고 아랫배가 이렇게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독소 검진에 있어서 3단계는 이렇게 몸이 붓고 이렇게 살이 올라요. 또 이렇게 소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또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잇몸에 이렇게 출혈이 가끔 생기고 또 이제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요즘에 자꾸 빠지지 할 때 우리가 독소 검진에 이게 3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에 이미 이렇게 정상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단계는 남들로부터 이렇게 살이 요즘에 조금 살이 좀 붓네, 살이 조금 늘어가네 하는 소리를 아마 들을 때는 이게 4단계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네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이렇게 외형의 변화가 올 때 이게 독소 검진의 4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소 검진의 5단계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중성지방, 지방간, 또 간수치 검사 등에서 이제 이렇게 이상 소견들이 나타날 때 이제 독소 검진의 이게 5단계예요. 그다음에 6단계는 이제 정말 이게 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뇨, 암,
치매, 파킨슨,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난치병 수준의 이제 대사 질환으로 이제 진행된 상태가 바로 6단계입니다. 이렇게 파킨슨 증상, 이제 손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자꾸 이렇게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런 또 이제 치매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루푸스라든가 이제 전신 강화증이라든가 류마티스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요거를 6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세포가 주기가 있어요. 세포 주기가요, 짧게는 100일, 길게는 2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독에는 일반적으로 3 내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건강 법칙으로 돌아가고 이제 해독을 해주면 대부분의 세포가 이제 제대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체로 독이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불고기를 지글지글 굽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독으로 인해서 독이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로, 그 다음에 감염, 우리가 감염으로 인해서 감기 감염,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 때 이렇게 독이 인체로 들어가는 5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해독이 빠른 것이 음식이에요. 네, 이때는 우리가 정말 지글지글 볶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마셔주면 우리 몸이 이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독이 나가는 또 이 4가지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또 대변을 볼 때. 그런데 변비가 생겨서 대변을 보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 딸이 이 대변을 못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배가 똥통하게 나와 있고 이 정신까지도 이상한 그러한 고생이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왔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변비가 되고 지금 배변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놓는데 완전히 이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이 나가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게 정신이 조금 맑아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독이 나가는 길 땀으로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호흡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 해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독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해독함으로 얻는 유익. 이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식물, 효소를 대량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이 다시 해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단계 이제 독소 배출 방법을 저희가 이제 보겠어요. 대장 청소, 그다음에 기생충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혈액 청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대장에 대해서 대장 청소의 역할과 대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체 중에서 뇌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 스스로 판단하는 곳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척추와 말초신경보다
더 많은 신경을 갖고 있어요. 장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 척추, 감각, 신경계,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가 있는데요. 이 척추와 말초 신경보다 이 더 많은 신경을 이 대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전해질을 흡수하고 지방산,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출을 하죠. 자, 이 대장의 구조를 보면 이제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또 충수돌기, 직장, 이 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은 길이가 약 1.5m로 전체 장의 20%를 차지해요. 폭은 약 7.5cm로 이 작은 창자보다 2배 이상이 굵어요. 그리고 대장은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맹장은 이제 길이가 약 5 내지 6cm로 수분 그리고 염분을 흡수하고 이 점액과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장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상행결장, 행행결장, 이 상행결장, 행행결장은 이 내용물을 지체하게 하고 흡수하고 이제 거기서 세균성 발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하행결장과 이 구불결장에서는 이제 변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길이가 약 20cm로 변을 저장하고 배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용종이에요. 자, 용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선종이에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대장 안에 선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굴처럼 아무 매끈하게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 보세요. 완전히 스킨이 궤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크론 병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결장, 직장, 맹장. 그런데 이 S결장과 직장 쪽에 생기는 암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대변이 정체가 되고 대변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5년에 3만 5천여 명에서 2019년도에는 4만 6천여 명으로 5년 새에 30% 이상이 이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됐겠습니까? 여기 2024년도에는 6만 5,449. 이게 2015년에 비해서 아주 배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게롤 월프 박사께서는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 뇌가 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헨리 윌러 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주요 연구에서 이제 대장, 특별히 결장과 직장의 장애가 질병의 85%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대장의 기능 장애는 암이나 질병이라는 불길에 아주 핵심적인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금 이곳에서 배출이 안 되면 이곳에서 모든 질병이 이제 발생하기 쉬운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콘플레이크를 만든 닥터 켈로그 박사님 아시죠? 이 닥터 켈로그 이 박사께서는 이 콘플레이크의 아버지이며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는 대장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왕겨가 포함된 이 콘 시리얼이 대장의 기능을 돕도록 이제 만들었어요. 그는 질병의 90%가 대장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이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대장은 태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적절하게 이제 하수 처리할 수 없으면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멈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도시에 이 하수관이 막혔을 때 하수물이 우리 가정이나 거리에 역류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장은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프로그램 시작은 우선 장기를 비워서 조화를 맞추고 깨끗하게 하며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이 닥터 리차드 슐츠 박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장에 이렇게 지금 노폐물이 끼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깨끗한 이러한 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20년 의료 경험을 통해서 관절염이나 췌장이나 또 다중화합물 민감성 또는 모든 암의 모든 질병의 80%가 2주간의 장 청소로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닥터 슐츠 박사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장의 독소는 혈액을 타고 간으로, 또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또 혈액을 타고 방광으로, 또 혈액을 타고 이제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오염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수관 같은 대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은 이 대장 청소겠죠. 그리고 대장에 있는 독소 제거이겠죠. 그러면 언제 관장이 필요할까요? 속히 배변할 필요가 있을 때,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을 때, 식중독, 독 성분을 섭취했을 때, 요때 지금 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비나 치질로 시작해서 직장염, 직장암 등으로 발전하여 배변이 규칙적으로 어렵고 빨리 노폐물을 제거해야 할 때, 변이 딱딱해서 입구를 막아서 출혈이나 또 치질이 있을 때,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딜 때 장을 깨끗이 비워주고 좋은 식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 시간에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머리가 밝아지고 질병을 예방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뇌출혈, 중풍 등의 해프닝이 있을 때 이 관장을 하고 또 배변이 필요해요. 또 노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마취하고 치료받은 후에는 우리 몸 안에 이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장을 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일사병, 뇌염 등도 즉시 관장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체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 체내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위한 관장을 해줄 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디톡스 노폐물 제거 후에 또 필히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 하잖아요. 이제 그때 또 관장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내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반의 염증이나 신체 어떤 부위라도 통증이 있을 때 이 관장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열이 날 때 이때도 이 관장을 해주면 열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아기나 성인까지 이제 고열이 나면서 오한이 들 때는 환자에게 이제 찬물로 관장을 해줘도 됩니다. 이제 찬물이 대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시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열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배변을까지 하게 되면 시원해서 열도 내리고 푹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사, 이질, 또 식중독이 걸렸을 때, 또 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찬물로 하는 게 아니고 더운 물 권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권장을 할 때 또 숟가루를 많이 복용을 하면서 하게 되면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언제 또 권장이 필요하냐? 대변이 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유해한 그런 세균과 또 그 세균을 만들어낸 인돌, 스카톨, 피놀 등과 같은 등과 또 흡수된 알코올, 또 식품 속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 또 농약 성분들, 유해 색소들, 유해 금속 등이 체내에 흡수돼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 관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여행 중에 이 긴장을 할 때는요, 어떤 분들은 이 대변을 이렇게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뱃속이 편치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관장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관장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내의 노폐물은 주로 이 피부나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관장을 통해서 내보낼 때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장을 하는데요. 이 독은 장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돼요. 그때 이제 냄새가 어때요? 정상일 때는 구수하고 무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변을 볼 때 이 냄새가 많이 막 구리다. 그럴 때는 비정상적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인 거는 이 수분 함량에 좌우돼요. 이 바나나 병 같이 이렇게 모양이 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횟수는요,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 눈만 뜨면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좀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한 번 가던 것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이식을 하는데 하루에 2번씩 섭취량에 좌우되는데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장이 뚫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색깔은 황금색, 갈색,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장 운동이 활발한 아침에 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잔변감, 이렇게 변을 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변을 느낄 때는 이 간장으로 해서 장내 부패를 유발하는 대변을 빨리 내보내셔야 해요. 우리가 이제 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배변이 바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장은 매우 유용한 생활요법, 장내 독소를 중화하고 대장 조직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이 변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제 시간에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드셔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들에게도 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이제 이 에네마 관장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관장에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면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저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끝 꼭지가 있고 여기 이제 조절하는 여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재질로 된 것이나 이렇게 펌프식으로 된 관장기 약 1000cc나 2리터 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26도에서 27도의 미지근한 물로 이제 관장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문 삽입 부분에 발을 올리브 오일이나 이제 바셀린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에 소금이나 레몬 또는 이 숟가루 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수건이나 휴지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보면은 나이별 관장기에 넣는 물의 양은 1세도 할 수가 있어요. 30 내지 40cc.
그다음에 1살에서 3세까지는 100에서 300cc. 그다음에 아동들은 한 500cc. 그다음에 성인들은 한 1000cc 이상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1000cc 이상이면 얼마까지냐? 자신의 한 끼 식사량이 한 2000cc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한 2000cc까지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상자를 눕히고 관장을 할 경우에는 침대에 비닐을 깔고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옆구리가 이제 바닥에 닿게 해서 눕혀주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곧게 펴고 오른쪽 다리는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관장을 할 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튜브 끝에 윤활제를 올리브 오일이나 이제 바셀린을 발라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는 심호흡을 하게 하고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게 한 다음에 이제 튜브를 항문에 살며시 밀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관장에게 주입 속도를 이제 주의하여서 살피면서 여기에 이제 밸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열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에는 깊게 숨을 쉬도록 합니다. 관장기. 지금 이 관장기에 약 1000cc에 아니면 더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 관장 용액을 넣고 관장기를 너무 높이 매다르면 많은 양의 관장액이 한꺼번에 대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삐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5cm 정도의 높이가 되는 적당한 위치에 매달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관장액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밸브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배변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관장액 주입 중에 변이가 느껴질 때는 조금 스탑을 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다시 천천히 쉬면서 이제 주입을 해줍니다. 관장액은 대장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얼만큼 들어가게 하시냐면요. 한 이렇게 5cm.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긴 캐테터는 한 3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주입함으로 인해서 배변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관장액 주입 중에 이제 변이가 느껴질 때는 이제 더 천천히 이렇게 밸브를 조절하시면서 주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장액은 대장 안쪽까지 그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장액 주입을 마치면 이제 최의를 이렇게 약간 바꾸거나 편히 누워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쓰다듬거나 흔들어 주거나 이렇게 붕어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변을 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하게 되면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금방 막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아니면 만약에 더 하고 싶다.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또 트라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참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참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꼭 주입량을 다 채워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이 관장을 받는 대상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입하셔도 되겠어요. 관장 방법에 있어서 전혀 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전부 흡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또 약간의 염분도 이렇게 보충해서
마셔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처음에 관장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굉장히 좀 두려워요. 네,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잘 익히셔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장기 주입기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들이라도 이 변의 굵기에 비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입 투구에 이렇게 윤활제를 발라주기 때문에 거기에 바세린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그런 걸 발라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편안하게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삽입할 때는 이제 하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간장액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튜브를 그냥 빡 빼는 게 아니고 살며시 빼내면서 화장지로 이 끝을 닦은 후에 이 비누칠로 물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도 물로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튜브를 또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로 항문을 막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이제 화장실로 이제 가게 하면 되는데요. 또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옆에 이렇게 간이 경기를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만약 이 관장액 주입 중에 변이를 느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너무 참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로 가게 하셔도 됩니다. 또 관장이 끝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에서나 침대에 누워서 하지 않고 또 욕조에 쪼그리고 앉아서 스스로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목욕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대장 청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직장 관장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직장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구강 관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장 관장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일 관장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증류수 관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관장으로도 할 수 있고 레몬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숟가루로 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레몬 관장을 권해드리고 싶어. 비타민 C 관장이나 또 숟가루 관장.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일 관장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한 컵 저온 압착된 참기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올리브유나 아마씨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오일로 관장을 하실 때는 이제 다리를 올린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 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장에 있는 오일을 주입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좋겠어요. 이때는 많은 양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입 후에는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 또 소화불량, 또 비대증을 가진 사람은 이 오일 관장제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증류수 관장제를 선택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관장은 암 환자에게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류수 관장이 있습니다. 이 상온에 물 1리터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제 미지근하게 증류수. 네. 그래서 이 급성 변비와 앞서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은 안 되겠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오일 관장에 이어서 때로는 오일 관장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달아서 이 증류수 관장으로 이 대장을 깨끗이 씻어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나 이 변비에 걸린 사람은 이제 오일 관장과 이 증류수 관장을 한 번은
오일 관장 아니면 그다음에 중류수 관장 이렇게 번갈아서 이 사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중류수 관장에도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무기력하거나 또 취직이 심하거나 또 항문염, 설사, 또 임신부들, 또 당뇨 환자들은 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이 관장을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관장이 있습니다. 커피 관장은 주요 목적은 이제 혈액, 이 혈청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커피 관장 들어보셨죠? 이 커피 관장은 장내 신경계를 자극해서 이 연동을 운동하게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성 담즙이 십이지장에서 이 직장 밖으로 운반되는 것을 촉진을 시켜요. 이렇게 커피 관장. 네,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이제 레몬 관장을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제 이 커피 관장을 보면 무기력하거나 피곤할 때, 특히 독성이 있는 간을 암시하는 요통이 있을 때 아주 이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효과는 아주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올린 채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간질환, 심장질환으로 아주 중증일 때, 그때는 이틀에 한 번씩 실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입 후에 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분 유지 후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관장을 처음에 하게 되면 이 15분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 참으시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너무 참다가 안 되시면 그냥 배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피 관장을 구입하고 난 뒤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 관장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끓는 물 0.5리터에 분쇄한 유기농 커피 3큰 숟갈을 3큰 숟갈이에요. 넣고 3분간 끓여요. 그리고 낮은 불에서 15분간 은근히 끓입니다. 이제 우러나도록. 그리고 이제 커피 필터나 이제 면보를 사용해서 이거를 잘 걸러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끓여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면보에 잘 찌꺼기를 걸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과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몬 관장이에요. 여기 같이 하겠어요. 비타민 C 관장하고 레몬 관장입니다. 이 레몬 관장은 가장 제가 안전하게 권하게 드리고 싶은 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행하는 관장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레몬 2개의 즙과 물 2컵을 따뜻하게 해서 관장 15 내지 10분 전에 마셔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관장기에 체에 걸은 레몬 2개의 즙을 따뜻한 물 400이나 아까 우리가 봤죠?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 나이대로 애기 다 달라요. 그래서 400이나 1500cc에 이제 혼합을 한 다음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관장기에 만약에 비타민 C로 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몬이 구하기 힘들다, 또 금방 상비된 것이 없다, 그러면 비타민 C를 항상 상비해 놓으셨다가 비타민 C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로 할 때는 비타민 C 1 테이블스푼, 티스푼이 아니고 가장 큰 1 테이블스푼을 따뜻한 물 400 내지 1500cc에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비타민 C 가루를 이제 물 400이나 1500cc 혼합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장을 할 때요. 관장을 이렇게 이제 캐테터를 항문에 넣고 이렇게 주입할 때 이렇게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또 장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걸 천천히 너무 빨리 이거를 열게 되면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조금씩 아주 편안하게 주입을 하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관장액 주입 후에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이 장이 꼬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왜냐면 장의 숙변을 씻어내는 이제 장 운동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를 잘 참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참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장 청소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관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잘 쉬어줍니다. 그 다음에 관장을 2번 내지 3번 연달아 할 경우에는 미네랄 두락을 먹거나 미네랄 소금을 혀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미네랄이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소금, 여기 미네랄 소금 또 미네랄 드랍을 이렇게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장염 환자나 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관장이 좋으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숟가루 관장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까는 직장 관장이었어요. 이제는 구강으로도 할 수 있는 관장 방법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소금물로 할 수 있고요. 또 앱솜 솔트로 관장을 할 수 있고요. 피마자 오일로 입으로 드셔주면서 관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물 관장 어떻게 하냐면 미온수 1리터에 1000cc입니다. 천일염 2티스푼을 넣고 여기서 가공된 소금은 아닙니다. 이제 천일염을 쓰시면 좋겠어요. 핑크솔트라든지 네, 또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한 2티스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집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때 한 6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 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물을 다 일률적으로 먹였어요. 그때 저는 2티스푼이 아니고 1테이블스푼을 물 1리터에 타서 먹였어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소금물을 마신 다음에 이 반응이 오는데 한 청년이 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2시간, 3시간 하루가 지나도 이 관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체격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지 디하이드레이트, 탈수 현상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세포들이 다 그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걱정하시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준 뒤에 또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섞은 뒤에 이제 마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오드 처리한 천일염이나 이 정제된 그러한 소금은 통증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틱 솔트나 핑크 히말라얀 소금이나 또 리얼 솔트 이런 것들은 내추럴한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소금으로 해주시면 몸 안에 이 모기질도 보충도 될 뿐만 아니라 관장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관장은 해로운 것을 먹어서 이제 이 장폐색이 되었거나 또 그러한 대변이 안 나올 때 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만약 하루만 장을 청소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이 소금물 관장제를 이제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직장 관장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구강으로 관장을 하게 해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천일염을 이렇게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 2티스푼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체구가 있고 좀 비만하신 분들은 이 3티스푼이 1테이블스푼이거든요. 저희는 보통 1테이블스푼을 이렇게 마시게 이제 했었죠.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솔트, 셀틱 솔트, 그다음에 리얼 솔트 이런 천일염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금물 관장을 할 때도요,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한 위장 질환으로 뭐 위궤양이 너무 심하다거나 그런 분들, 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은 가제 이 소금물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소금물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또 이 부종 환자들은 이 소금물로 해주면은 이 부종이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데 소금물을 해줄 경우에 몸에 축적이 됨으로써 더 이게 몸이 뚱뚱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앱솜 솔트로 또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 또 하냐? 소화불량일 때, 반복적으로 신장이나 또 담낭이 폐색됐을 때, 또 심한 변비가 있을 때, 이 또 장세척이나 이 관장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이 앱솜 솔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앱솜 솔트는 대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장까지 청소를 해요. 이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따뜻한 물 한 컵에 이거는 막 1000cc씩 먹는 게 아니에요. 앱솜 솔트 1티스푼을 넣고 잘 흔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앱솜 솔트. 앱솜 솔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앱솜 솔트가 이 관장을 하는 앱솜 솔트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족욕 같은 걸 하는 앱솜 솔트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 다리 같은 뭐 족욕을 하는 앱솜 솔트 같은 거는 약간 거기에 이렇게 플레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구토증이 날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발을 담그는 그러한 관장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관장, 이 앱솜 솔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마셔주시면은 아주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앱솜 솔트 드셔본 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시지만 이 두부를 만들 때도 앱솜 솔트를 리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응고되게 하는데요. 이 앱솜 솔트는 짠맛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아침에 이렇게 마셔주시면 또 배변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7일 동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앱솜 솔트는 소화관과 이 대장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보통 1시간 이내에 몇 번을 이렇게 청소를 하도록 자극을 시켜줘요. 우리가 앱솜 솔트를 마셨을 때. 그리고 위장관 벽에서 이 쌓여있는 그런 노폐물과 이 세포, 죽은 세포의 잔해물들을 치워주고 또 기생충까지도 이 앱솜 솔트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충까지도. 그래서 앱솜 솔트 관장을 가끔씩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장 전체가 깨끗해지면 이 내장은 더 정상적인 모양과 일관성을 이제 갖게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몸속에 이렇게 많은 지금 기생충들이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장은 이렇게 터널같이 말끔한데 이렇게 용종이 있는 그러한 대장은 이 안에 이렇게 이런 폴립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앱솜 솔트 관장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창자가 이제 주요 쓰레기와 독소를 배출할 때마다 이 가스가 차거나 부풀어 오르고 심지어 이렇게 막 경련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백태가 낀다 그러죠. 이 노폐물이 혀로 나올 때 흰색으로 덮이고 평소보다 더 이 혀가 이 백태 때문에 두꺼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장에서 청소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네, 이게 바로 앱솜 솔트입니다. 여기 앱솜 솔트, 마그네슘 설페이트. 그런데 이 치료는 한 1년에 2번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앱솜 솔트에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구연산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이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산화 마그네슘과 달리 이 방부제 성분이 있으므로 과용하지 말고
처방된 약 복용 시 이제 다른 장 청소법을 적용하셔도 좋겠어요. 네. 만약에 위나 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 메스꺼움, 구토가 있을 때 전문가의 지시하에서 이제 황산 마그네슘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마그네슘 설페이트 요것도 관장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트라이 하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마자로 또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피마자 이 관장은 아주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이 장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앱솜 솔트보다 이 자극이 덜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변이 나오기 위해서 막 꿈틀거리는 그런 반응 외에는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3분의 1컵에 피마자유 1 내지 3 티스푼이에요. 그러면 1 티스푼에서 이제 1 테이블스푼, 3 티스푼이 1 테이블스푼이거든요. 그래서 1 티스푼이나 3 티스푼을 섞어서 마셔주시면 이게 관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이 변비 환자에게 아주 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적은 양으로는 왜냐하면 이 적은 양을 섭취하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간 청소하실 때 앱솜 솔트나 이제 구연산 마그네슘 대체품으로 이제 권장되지는 않지만 이 피마자유가 이 두 가지에 모두 알러지가 있다면 이제 피마자유가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